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풍칠 스님 키워드 시리즈 제5편으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땡 잡고 스트레스 확 풀고 고귀하게 살 수 있는 땡 쓰고 건강법 제1강을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 필라델피아, 뉴욕 이런 지역에서 이제 살면서 우리 교민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 우리 교민들이 부지런하셔서 경제적으로 다 성공들을 하셨는데 거의가 많은 사람들이 뼈 빠지게 허리가 휘도록 그 경제의 부는 축적이 됐으나 몸들이 다 그 건강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이들을 제가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원각사 주지를 할 때부터 이제 땡 쓰고 건강법 강의를 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땡 쓰고 땡 잡고 스트레스 확 풀어버리고 건강하게 사는 그러한 건강법인데, 뭐 요새 뭐 각 언론 매체마다 TV마다 뭐 수도 없는 그 건강 강좌를 해서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인류들의 건강 정진에 맞는 탁월한 그런 정보를 주시고 기여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주 5일 근무제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공휴일을 보람되고 알차고 건강하고 성공의 미천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충전의 날로 보낼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를 뭐 기존에 했던 내용들도 더러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다양하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참고가 되시고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번부터 이제 건강 강좌를 개설을 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일주일을 어떻게 살까? 웃으면서 살아보자. 이 만물 중에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소일소요, 일로일로라.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격노하면은 한 번 늙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의 생리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뉴욕 불국사 주지를 있으면서 이제 미주 중국 이제 그걸 여행을 했는데, 그때는 종교 비자를 주지 않았어요. 뭐 어쨌거나 이제 저는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중국을
이제 여러 곳을 좀 이렇게 다녀봤는데 사회주의는 웃음이 없어요. 특히 지금 이북은 마음 놓고 통쾌하게 웃을 수 없어요. 웃을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 그 올림픽 하기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출입을 할 때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통점은 마음 놓고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음 전도사 노릇을 해서 제가 중국 가는 곳마다 웃음 요법을 제가 이제 가르치고 기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낸 경우들이 있었어요. 한 번 웃으면은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은 한 번 늙는다. 또 그 인도의 어느 단체에서는 웃음으로 이제 건강을 찾고 병을 고치기까지 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제 보급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사한 단체가 많이 생겼는데 어쨌거나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의 이제 특권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웃음은 천국이에요. 웃는 그 순간이 천국이고 화내는 그 순간이 지옥과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웃는 연습을 많이 해서 습관화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 인체의 생리 현상도 그 화를 내면은 저도 화를 좀 많이 냈던 그러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 입술이 타고 얼굴이 피태가 새서고 충혈이 되고 입안이 침이 싹 말라가서 쓰리쓰게 되거니와 반대로 이제 크게 웃으면은 침샘이 열려가지고 감미로운 침이 생기고 근육세포가 살아나면서 오장육부가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제 어느 통계에서 보니까요, 식물을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눠 가지고 녹음기를 사용을 해서 한쪽에는 증오하고 저주하고 화를 내는 말을 계속 틀어주고요. 또 한쪽은 칭찬하고 웃고 그런 결과 그 먼저 것은 말라 시들어가면서 비틀어지는데 웃고 칭찬하고 키우는 그러한 그 식물은 잎사귀가 이제 윤이 나고 줄기와 뿌리가 튼튼해졌다 치고 그러한 그 실험 사례를 제가 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그 말할 게 없죠, 더군다나.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웃는 일주일로 생활을 하면 좋은데 월요일 날은 원래 시작하는 날이니까 원래 웃는 날. 월요일부터 이제 무엇인가 각종 직업 일을 해야 되니까 월사금 내고 웃는 날로 정하면 좋을 거. 화요일은 어떻게 웃으면 좋을까요?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일생사가 뭐 밤낮 웃을 수만도 없지 않아요. 수수하게 웃는 날도 있고, 목요일은 목 놓고 웃는 날도 한번 만들어보고, 또는 목숨 걸고 웃는 날이 되게 웃어보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로 만들어보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는 날로 웃고, 일요일 날은 어떻게 웃으면 좋을까요? 다 지치고 힘들고, 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 돼가지고 정치꾼들은 잘 먹고 잘 살겠지만은
서민들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은 일부러 웃어야 되겠는데 일부러 웃는데 일 없이 웃는 날로 웃으면서 살아야 좋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일 없이 웃는 날이라는 의미가 이게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일 없는데 뭘 웃어요? 신경 빠지게. 일 없이 웃는다는 의미는 완전 무결하게 쉬라는 의미예요. 모든 시비 선악에서 벗어나 웃을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웃음이거든요. 무엇인가 꺼림칙한 것이 마음속에 끼어 있으면은 입새에 뭐가 끼듯이 이빨 사이에 뭐가 끼듯이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일 없이 웃는 날이 되게 살다가 보면은 그 인격이 성숙하고 향상할 수가 있다. 그 뭐 싱거운 소리 같아요? 이게 싱거운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살아보면 어때요? 일주일을 사는데 월요일은 월계관을 쓰고 사는 날, 그런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화요일은 화기애애하게 사는 날로 만들고 수요일은 산전수전 다 겪고 사는 날로 만들어라. 제가 22살 때부터 주례를 쓰면서 국내적으로 수많은 주례를 쓸 때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10년 주례 쓰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부부싸움 않고 살 수 있는 부부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는데 지혜스럽게 현명하게 성공적으로 싸우면서 살 수 있느냐? 일주일에 수요일 날 부부싸움하는 날로 두 부부가 결정을 하는 것이 좋아요. 합의를 봐서 수요일 외에 화가 날 일이 있더라도 그걸 모아놔야 돼요. 차곡차곡 기록을 해서 수요일 날 부부싸움하는 날로. 그런데 부부싸움을 할 때 또 규칙을 지켜야 돼요. 절대 손을 놓고 싸우면 안 돼. 그건 원수끼리 싸우는 거지. 부부싸움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인격이 안 맞고 성질이 안 맞고 생활이 안 맞고 경제력이 안 맞고 뭐가 안 맞아서 싸우는 거니까 그렇게 싸우면 결국은 뭐 이혼하고 헤어지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반드시 두 손을 잡고 싸워라. 두 손을 잡고 싸워. 흔들고 화가 나도 머리까지만 이마까지만 올려 내리고 무릎까지만 내려. 놓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부부들 많이 있어요. 제가 줄에 써가지고 또 그 부부 문제 있어가지고 오는 상담한 분들께 제가 이렇게 구원하면 다 웃으면서 그렇게 현명하게 살아보라 이 말이야. 처음에 무슨 원수끼리 만나 부부 됐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좋아서 만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뜻이 안 맞고 뭐가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경제력이 안 맞으면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신경질만 돼가지고 무슨 돈이 들어옵니까? 복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성공할 수 있는 날로 수요일 날로 산전수전 다 겪는 날로 만들어 놓고 두 손을 반드시 쥐고 화가 나면은 손을 놓고 하면은 뭐 특히 남성들 집어 던지기도 하고 손찌검도 하고 그런 그 망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정해야 돼. 서약서를 아주 둘이 딱 써내야 돼. 우리가 혹 싸울 일이 있다면은 절대 손찌검하면 안 되고
욕을 하면 안 되고 막말하면 안 되고 그 정해놓고 이제 앞으로 쭉 시리즈로 내가 이제 나올 터인데 손을 놓지 마라. 화가 나면은 이마까지만 올려. 내리고 화가 나면은 땅을 치려고 할 때 뭘 집어 던진다고 할 때 그런 어슬프게 하지 말고 무릎까지만 손을 내리고 그러다면은 5분 안 가서 다 웃고 말아요. 한번 해보세요. 목요일은 몸도 마음도 목요하는 날로 우리 원래 조계종에서는 16일날 14일날 금음날 전날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목욕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살기가 좋아져서 매일 목욕하고 매일 면도기로 삭발하고 번쩍번쩍 빛나는데 내 영혼도 내 말도 내 생각도 내 행동도 그렇게 빛나듯이 목욕을 하고 삭발을 했으면 좋을 거예요. 마음까지 영혼까지 닦는 목욕하는 날, 근심걱정 다 씻어내는 목요일로 정해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만 그게 씻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80년대 일본 출입할 때에 참 부끄러운 것을 내가 봤는데 일본 대중 목욕탕에 한글로 외국인 출입금지에 목욕 안 받습니다. 써놓은 건 있어요. 저 오사카 모모다니 그런 데 가면요 한국인 받지 않는 호텔도 있어요. 왜? 너무 천박하게 목욕을 하니까. 왜 그러면은 영어는 안 써놓고 왜 한글로만 써놓느냐 이 말이야.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목욕탕 주인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만이 일본 수준의 목욕을 안 하고 못하니까 더러워져서 오염돼가지고 우리 목욕탕 분위기 마치 망가뜨리니까 그렇게 쓴 겁니다. 직접적으로 한국인 목욕 금지란 말을 못 쓰고 외국인은 목욕을 금지한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3년전을 뒤에 가도 똑같이 써놨어요. 이야, 이거 싸울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보면은 그 지탄받고 혐오스러운 목욕을 거의 해요. 다음 기회에 또 목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겠는데 금요일은 금고를 가득가득 채우는 날로 만들어 보자. 토요일은 톡톡 튀는 재미로 사는 날이 되게 살고 일요일은 일마다 소을 성취하는 날로도 살아보자. 또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보자. 행복이란 서로 좋게 잘하는 것이야. 그러다가 보면은 누구나 다 행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럭키 세븐의 일주일이 되도록 한번 살아보자. 럭키 세븐으로 일주일 살아보셨어요? 훌륭한 분이죠. 선지자, 선각자, 참 대단한 분들이죠. 제가 이 정보를 드리는 것은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럭키 세븐의 일주일로 산다? 월요일은 찬 사람으로 살아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찬 사람. 알찬 사람으로 살아보자. 화요일은 난 사람으로도 살아보세. 난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잘난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고
수요일은 된 사람으로도 살아보자. 어떻게 된 사람? 참된 사람으로 살아보자. 지금 이 순간이 여야 민주당 검수완박 저 국회의원들 이거 버린 사람들이에요. 네? 이 새 나라 되는데 초친 역사에 이것이 통과되면은 역사에 그 박아목에 이따위들 말이에요. 역사에 참으로 참혹한 기록이 될 거야. 그 어설픈 짓 말고 참된 짓, 참된 정치 하라 이 말이에요. 목요일은 한 사람으로 살아보자. 한 사람, 어떤 사람? 실한 사람으로 살아보자. 실한 사람. 금요일은 좋은 사람으로 살아보다.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보자. 토요일은 든 사람으로 살아보세. 어떻게 든 사람? 뭘 들어? 허수아비? 손드는 국회의원? 그딴 철부지 그 흉악무도한 그러한 국회의원들 치워버려. 이제 앞으로 철든 국회의원이 되고 철든 시의원이 되고 철든 대통령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철든 검사가 되고 철든 판검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철든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이 나라 육골 안 되지. 일요일은 친사람으로 살아보자. 친사람. 어떤 사람? 깨친 사람으로 살아보자. 초친 사람 살지 말고 초친 국회의원 따위 되지 말고 망친 국회의원 되지 마라 이 말이야. 이 나라 지금 누가 망쳐? 정치꾼들이 망치고 그 중에 제일 앞잡이들은 누구예요? 지금 그 무한의 이 순간까지 여당 그 문남욱의 정권들의 그 국회의원들 모르겠어요. 오늘 지나서 이 순간 지나서 뭘 하고 자빠졌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훌륭하신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역사에 길이길이 그 영광스러운 빛이 날 거 아닙니까? 또는 득한 사람이 되어라. 득된 사람, 덕이 되는 사람, 이 국가와 국민과 민족을 위하여 덕이 되는 국회의원 노릇 한번 못해? 겨우 어느 정권의 그 앞제비 노릇밖에 더해? 아이고 부끄럽지 않아? 자, 찬남 든 한 손 든 친, 알찬 사람 한번 되어보고 잘난 사람으로 살고 참된 사람으로 살고 실한 사람으로 살고 좋은 사람으로 살고 철든 사람으로 살고 깨친 사람으로 살고 덕이 되고 득이 되는 이득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보자. 그러한 정치 왜 못합니까? 네? 왜 자꾸 정치 이야기하냐? 지금 이 나라의 가장 문제아들이 이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야. 어? 물론 민주당이 다 나쁜 국회의원은 아니겠지만은 대세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역사에 역적으로 몰릴 수가 기록될 수가 있어요. 정신들 차려요. 당신네들이면 국회의장 100년 할 거야? 10년 할 거야? 같지 않지 않아? 내가 지금 무슨 문화무의 정권 내가 편드는 사람 아니잖아요. 어느 정권일지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치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이 민주당 검수완박이니 뭔지 이 더러운 짓거리가 지금 온 나라를 지금 뒤흔드니까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바꾸세요. 바꿔.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알찬 국회의원, 잘난 국회의원, 참된 국회의원, 실한 국회의원, 좋은 국회의원,
철든 국회의원, 깨친 국회의원, 팔팔하게 이득이 되고 공덕이 되고 덕이 되고 득이 되는 그런 국회의원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시여 정신 좀 차리고 나가실 때 이거라도 하나 잘 해놓고 나가세요. 에? 죄가 있거나 없거나 그것은 뒷문제 아닙니까? 네.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확실한 사람, 건실한 사람 등등 참으로 중차대한 의미가 럭키 세븐에 들어있다. 금요일의 경우에 좋은 사람이라는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은 나쁜 짓을 안 해. 여야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지금 정말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좋은 일 하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국민이 축하해주고 손뼉 쳐주고 만세 불러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여야가 무슨 원수 드셔가지고 그 지랄병들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들어봐. 민주당 국회의원 그 나쁜 뭐 야당도 뭐 국회의원 여야 할 것이 나쁜 사람 나쁜 국회의원 국가와 국민을 위하지 않고 정권을 위하는 것은 나쁜 국회의원이야. 박아무개 지금 그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왜? 어떤 당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었든지 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 돼야지. 자기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당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한다? 그 올빠진 사람 아닙니까? 개인 감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왜 나쁜 사람이냐? 나뿐이니까, 자기뿐이니까 나쁜 놈이야. 5천만이 살고 있는데 왜 자기뿐이야? 어째서 국회의원이 자기만이 옳은 거야? 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통점, 여당을 통해서 야당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이 그게 국회의원이지, 민주당을 위하여 무슨 국민당을 위하여 국회의원 노릇을 한다? 그건 자격이 없는 거지. 국민이 똑똑해지고 국민이 현명하고 국민이 지혜스러워져서 이번에 이것들 다 잘못된 이 나쁜 이 정치꾼들 다 정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나쁘냐? 나뿐이니까. 왜 나뿐이야? 이기적이고 자기뿐이고 자기당만 옳고 오직 자기만이 나만이고 자기만이고 민주당만이고 뭐 국민만 다 만나가지고 나밖에 모르니까 나쁜 것이다. 너란 내가 먼저가 아니고 네가 먼저거든요. 너 주어서 내가 나왔으니까 항상 네가 먼저야. 너가 먼저라고. 야당은 여당이 먼저고 여당은 야당이 먼저고 이렇게 서로 손바닥 손등 자유자재하려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야. 국회의원들 내 강의 들으셔야 돼. 정신 좀 차리라고. 너랑 너 준다는 의미인데 너 줘야 좋거든. 너 주면은 다 좋아하거든. 이걸 낑가 준다고 그래. 낑가 주면은 얼질 빠르고 좋아해. 끼워주면은 말 한마디라도 좋게 잘 넣어주고 잘 끼워줘. 비결한 예로 남자 혼자만 살아봐라. 결국 앞이 무거워서 어쩔 줄 몰라. 일말은 남자들이 이해를 하죠. 혼자 살면 앞이 무거워. 그냥 거시기란 말 하면 다 알아듣나? 혼자 살면 거시기가 무거워. 그래서 혼자 살면은 뭐 어쨌거나 그렇게 남자가 혼자 살면서 앞이 무거워질 때에 여자에게 넣어주면은
그게 확 풀어져 버리거든.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야. 그래서 좋은 것은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대를 하고 존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은 영존할 수가 있다. 이게 보일지가 모르겠네. 있을 존자인데 존재하려고 하면은 서로 존귀하게 높을 존자, 존귀하는 존자, 존재하려면은 서로 존대해주고 존경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쉬운 말 아닙니다. 나 같은 늙은 성녀가 평생 수행해서 얻어진 결론이에요. 높임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를 높여주고 대접해주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의미다. 크든 작든 형편 따라서 능력만큼 공덕을 쌓다 보면은 태끌모와 태사님을 인식할 것이다. 그래야 난부자 든 거지를 고쳐서, 이런 건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난부자 든 거지를 고쳐서 난거지 든 부자가 될 수 있게 럭키 7으로 살아라. 난거지가 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설명하자부터 기니까 얼마나 재밌는 말인지 모르거든요. 토요일의 경우에 철든 사람이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천지 만물은 사시사철을 겪지 않으면은 모든 곡식이나 식물이나 과일은 풋굿이 되고 말아 쭉정이가 되어버리거든요. 익지 않아요. 안 익어요. 그래서 햇볕도 쪼이고 바람도 쏘이고 비도 맞고 눈보라도 견디면서 익어가고 성숙해지는 것이다. 천지 만물 자연도 그러하거늘 인간은 예가 아니요. 인간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철이 들어가야 인격이 형성되는 법이다. 인격이 설어버리고 설 익으면은 철든 것이 아니다. 인간이나 천지 만물 자연도 사계절이 지나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향상한다. 제가 이제 일본 출입하면서 보니까 일본 초등학생들은 한겨울에 반바지를 입혀서 반바지를 입고 가요. 그 내가 물어보니까 추위를 극복하기 위한 적응 훈련이에요. 물론 이제 일본은 북해도 외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혹한은 없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은 일단 초등학생부터 반바지를 겨울철에 입혀서 적응 훈련을 그렇게 이제 시키더라고요. 그러게 이제 인간도 24절기가 자기 인격에 들어가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철들지 않으면 철부지라고 그래. 철도 모른다 이 소리거든. 이 정도나마 철든 소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나 역시 철부지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철이 좀 덜 든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일요일의 경우에 깨친 사람으로 살아보자. 세상 만세에 터득한 것이 있어야만 속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터득한 만큼 발전한다. 터득이란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서로 터지 않고 속이 트이지 않으면은 속 터져 죽고 말잖아요. 속이 터지지 않으니 결국 맡겨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깨친다는 말은 참으로 오묘한 말이죠. 집자를 어리석을 집자거든요. 또 치워버린다는 집자예요. 깨치다 어리석을 집자로 생각을 전환시키세요. 인식을 변환시키라고요. 내 고정관념의 키를, 소프트 키를, 어리석을 집자를 지혜지자로 바꿔요. 어리석음을 치워버리고 어리석음을 깨트리라는 의미예요. 어리석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비극과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친 것을 깨트린다는 의미예요. 깨우치다. 역시 우치는 어리석을 우자, 어리석을 짓자, 어리석고 어리석은 그러한 말과 행동과 생각, 인식을 깨뜨려서 치워버리라는 소리야. 불교 1700년 불교사에 깨치다, 깨닫다, 깨우치다 이 말 1700년 불교사에 최초로 제가 깨달아서 터득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고구정력하게 해석하고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이게 내가 조계종 큰스님권에 안 들어가니까 나를 모르니까 듣고도 멍해. 이건 온 불자들이 온 우리 5천만 국민이 저 3천만 저 이북이 그 푸틴 같은 저런 저 핫바리들이 이런 말을 알아야 되는데 저거 전쟁에서 뭘 할 거예요? 저 이겨가지고. 아, 러시아도 좀 큰 나라입니까? 큰 나라인데 저것도 갖다 집어먹으려고 저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놈이에요 이게. 어쨌거나 이렇게 인식이 전환이 되고 변환이 되면은 인생관이 크게 비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요일만이라도 깨친 삶이 되게 해보자. 그런데 일마다 하는 짓마다 초친 사람이 되고 초친 정권이 되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한 표라도 많으면은 일단은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그 180가 아니라도 그 해서 좀 초치면 되겠어요? 좀 밀어주고 봄이 돼서 온 오곡백구가 지금 다 갱신을 하고 꽃이 피고 잎이 피는데 이 정치 이따위로 해서 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나 무슨 개인 감정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넘으셨는데 잘못한 놔두고 요거 하나 검수완박 요거 하나 제대로 하고 가세요. 그 어물쩡하게 그렇게 하고 나가봤자 역사에 어떤 이름을 남기려고 더 어려운 오명을 남기려고 그래요. 박아무개 무슨 뭐 하는 그런 사람들 이름까지 내 입으로 할 필요가 없는 추잡한 사람들 아니야? 정신들 차리라고. 득된 사람이란 이득된 사람이 되어보라는 의미인데 이득이 되어야만 좋기 때문이다. 선진국민은 서로 이득이 되게끔 노력하면서 사는 사회예요. 저는 선진국을 여러 나라를 쫓아 살아봤어요. 그래서 모든 성공의 비결은 만시를 잘 쓰는 데 달려있고 가장 큰 행복은 서로가 잘 되게 하는 데 달려있다. 문재인 대통령이시여 이 말씀 문재인 정권 모든 국회의원 공무원들에게 이 말씀 메시지로 전하고 나가서요. 모든 성공의 비결은 만시를 잘 쓰는 데 달려있고 가장 큰 행복은
서로가 잘되게 하는 데 달려있다. 설사 새 정부가 아직 뿌리도 내리지 않았으니까 좀 멋스럽고 서툰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새 정부를 성공을 시켜야 당신들 민주당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도 역사에 빛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말은 내가 만든 말이에요. 수십 년간을 지금 내가 국내적으로 외치고 다니는데 우리 한국인만 비아냥거려. 어? 모든 성공의 비결은 맘씨를 잘 쓰는 데 달려있고 가장 큰 행복은 서로가 잘되게 하는 데 달려있다.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이 말씀 좀 전해 듣고 각성들을 하셔서 잘못한 것은 붙어다 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그게 정치 아닌가 봐. 어쨌거나 시청자 여러분, 제 말씀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보를 전해드리니 다 새봄을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히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합니다.